어제 새누리당의 보수혁신위가 이른바 소통 간담회를 했습니다. 이 자리는 얼마 전 혁신위가 내놨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안 중 출판 기념회 금지라든지 문호동 무임금 원칙 적용 등에 반대하는 의원들을 설득하고 대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된 자리였죠. 그런데 설득은커녕 김문수 위원장이 문매를 맞았다는 후문입니다. 도대체 어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참석했던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초청 대상 의원이 15분이었는데 네. 참석자가 굉장히 적었네요. 네네. 3분밖에 안 그렇습니다. 가셨는데 네네. 많이 바쁘셨나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자기 일정상 바쁜 일정이 있어서 참석 못한 분도 있을 거고요. 예. 또 많은 분들은 저도 같이 참석하자고 통화를 해봤지만은 그 의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혁신위가 15명을 초청하면서 예. 그 절차적인 그런 문제에서 한 두 가지 오류를 범했어요. 첫째는 지난 혁신위가 11월 11일 날 의원총회에서 이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보고를 했을 때 의원들이 의원적 부분이 있다든가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반대 내기 문제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랬으면은 좀 현실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고 논의를 해보겠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당시에 반대한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반개혁적으로 모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고요. 예. 또 혁신위원회 의원 한 분 중에서도 혁신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다음 선거에서 피해볼 것이다. 그리고 혁신 안 하면 혁명 온다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반대한 사람들을 반개혁적으로 몰았어요. 그런 문제가 하나 있는데 예. 거기에다가 혁신위원회에서 15명을 초청하면서 사전에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것은 따로 불러가지고 설득을 하겠다고 이렇게 언론 보도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참석하게 되면은 마치 문제 제기한 사람들이 이민재판 받는 것 같고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같이 비춰지지도 않는 거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이 참석을 안 하는 의원들도 많아요. 예, 반개혁적인 의원의 이미지 그리고 네네. 또 어떤 소통 간담회가 아니라 설득당하는 그런 자리 성격 때문에 많이 안 가셨다. 네네. 인민재 재판 같은 분위기 때문에 안 가셨다. 이런 말씀이세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은 가셨습니다. 네네. 어제 저도 다른 의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의총에서 문제 제기하고 했던 이런 부분들을 다시 의총에서 한다고 그러면은 지금 초청을 받았는데 거기에 참석을 않고 의총에서만 얘기한다고 그러면은 이것은 뒷전에서만 얘기하는 거고 또 어떤 비겁하지 않냐. 가서 우리들의 생각은 이런 뜻에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다라는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밝히자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또 그런 뜻에서 제가 갔어요. 예, 혁신위원회와 또 소통을 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네네. 가신 건데 어제 이제 의원들이 굉장히 불만을 많이 말씀하신 걸로 제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듣고 있는데요. 네네. 그 불만의 핵심은 어떤 건가요? 이제 두 가지인데요. 혁신위에서 이제 발표한 9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9가지 중에서 7가지는 거의 다 의원들이 수용을 하는 거고요. 예. 그 중에서 2가지도 그냥 반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출판 기념회하고 세비 문제인데 이 2가지가요. 문제를 지적하는 문제가요. 세비가 이제 문호동 무임금 원칙 그거죠, 네. 그죠? 예. 네, 그래서 출판 기념회 이 부분도 개선을 하자는 거고 세비 문제도 개선을 하자는 거예요. 예, 의원님.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2가지 중에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죠. 네. 그 출판 기념회를 이제 전면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헌법 21조에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예. 네. 21조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어요. 출판 언론에 대해서.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이건 위헌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하자는 거거든요. 예. 출판 기념회가 지금처럼 불법 정치 자금을 모금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이 된다라는 그런 오해를 받고 또 그렇다면은 정가 판매를 하고 또 정치 자금 회계 신고 같은 것도 하게 시키고 이렇게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선관위 개혁안 정도 선에서 네네 그렇습니다. 네네. 네, 출판 쉽게 기념회를 그렇죠. 하자 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세비 문제도요. 예, 국회의원 구성이 지연됐다든가 또 정치인이 구속 수감이 됐다든가 여야 정쟁으로 뭐 2달이 됐든 석 달이 됐든 국회에서 의원들이 이 활동을 하지 않는다든가 예. 할 때 이런 때는 뭐 세비를 어디 지급하지 않는 방향도 괜찮은데 예, 문제는 회의 참석 한 번 안 했다고 뭐 또 세비를 삭감하고 이런 부분들은 너무 지나치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국회의원을 노동자 취급한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도요, 전교조 있지 않습니까? 예. 전교조가 전교조가 탄생하면서 순기능적인 그런 부분들도 저는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전교조가 생기면서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이 이 사회나 아니면 학생들이나 에서 존중받고 존경받는 이런 부분들 저는 좀 퇴색이 됐다고 보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너무 지나치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네. 회의 참석 안 했다고 세비 깎으면 이것은 국민 뜻을 못 읽고 자학하는 것이다.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국민의 뜻은 뭔가요? 제가 볼 때는 국민들한테 세비를 삭감하자고 그러면은 예. 많은 다수가 세비 삭감하자고 그럴 겁니다. 예. 그런데 국민들이 세비가 얼마인지 모르는 분들도 무척 많아요. 예. 지금 국회의원들 세비는 대기업의 한 부장급 정도밖에 안 돼요. 돈 쓰는 일은 많고요. 다만 국민들이 세비 깎자고 그러면은 그래 세비 깎여야 돼라고 다수가 할 텐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예. 국민들이 볼 때 국회의원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거에서 화가 나는 거예요. 예. 의무와 국회의원들을 선출할 때 자기들을 대신해서 일하라고 그러는데 이러지 않고 예. 또 국가에 대한 그런 국정에 대해 일을 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시고 문제를 갖고 계신 거죠. 일을 잘하면 국민들이 지지할 것이다 이런 말씀인데.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 회의 참석 안 하는 게 문호동이 아니다 뭐 이런 입장이신데요. 근데 네. 이를테면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게 되면 네. 이제 문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이 되고 네. 그러면 파업이 왜 문호동이냐?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반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건 어떻게 보면 파업은 예. 모든 자기네들의 복지나 인권 문제 때문에 복지나 후생 복지나 아니면 임금 때문에 파업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회의에 불출석을 의원들이 할 때에도 지역의 어떻게 보면은 커다란 주요 행사나 예. 아니면은 국가 다른 일 때문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 경우 있죠. 예, 그런데 그걸 또 어떻게 예. 재단합니까? 혁신위에서 그렇죠. 이제 이런 원칙을 내세운 건 그동안 또 그런 폐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원칙을 내세운 게 아닐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구속 수감이 됐다든가 예. 아니면 의원들이 2달, 석 달 동안 일체 손을 놓고 일을 하지 않는다든가 원구성 지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은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하신 말씀 중에 이제 김문수 위원장을 겨냥하신 말씀인 것 같은데 네. 다음 대권 후보 나온다는 사람이 어떻게 위원장에 앉히냐, 혁신위원장 할 수 있냐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저는 이 혁신위를 구성을 할 때에는 어떻게 보면은 잠재적으로 대권 후보 나갈 사람한테는 시켜서는 안 되지요. 그래서 지금 같은 패단이 오는 거거든요. 예. 실은요, 지금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혁신을 하겠다는 거고 또 혁신한 초에 발표한 9가지 중에서 7가지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2가지도 좀 수정을 요구하는 거지 반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마치 당내가 혁신과 그다음에 혁신에 대한 반대하는 이런 부분들로 지금 언론을 통해서 비치고 또 국민들은 이해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초래됐지 않습니까? 예, 의원님 그러면요. 이 부분들이 예? 잠재적인 대권 후보를 뭔가 혁신위원장으로 앉혔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거든요. 예, 혁신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니까 어떤 대선 후보급의 어떤 힘 있는 인사가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혁신안은 어차피 이 법으로 뒷받침이 돼야 되는 문제고 예. 또 그렇기 때문에 의총을 거쳐야 되는 거고 예. 또 나중에 당 지도부에서 혁신안을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말 그대로 혁신위원회에서는 힘 있고 없고보다도
혁신안을 제대로 현실적이면서도 국민들한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안을 내놓는 게 중요한 거지. 예. 그걸 관철시키는 것은 뜻이 좋으면 되는 거고 또 의총이나 아니면 당 지도부에서 알겠습니다.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예, 끝으로 좀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이제 논란이 굉장히 많은데요. 앞으로 네. 또 정당 개혁, 공천권 문제라든지 정치도 개혁 문제 아직 건드리지도 않았는데요. 이 네. 혁신안 당에서 추인될 것 같습니까? 전망해 주실까요? 제가 볼 때는 일부 수정을 하면은 추인이 안 되겠습니까? 일부 수정을 하면 예, 추인이 된다고 보고요. 다만요. 예. 지금 그 혁신위가 또 이 절차상 이 방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은 예. 보수의 가치를 추구하는 정당으로서 앞으로 5년 후나 10년 후에 우리 당이 어떻게 나가야 될 방향을 먼저 정하고 예. 그 방향 속에서 당 운영이라든가 국회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따른 알겠습니다. 부분들 개선할 걸 개선하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국회의원들이 그 기득권을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예. 쉽게 얘기해서 집을 짓는데 기둥을 먼저 세우고 난 다음에 알겠습니다. 숟가래를 세우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예. 조그마한 지역적인 문제를 더 먼저 건드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네네. 수정 후 추인될 것이다. 네, 잘 네네. 들었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이었습니다.